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제2회 모의 문제 중 네 번째 장부조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조회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각종 재장부예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라든가 즉 잔액을 알아볼 수 있는 시산표, 일월계표, 일정 기간 동안에 지출된 거라든가 입금된 내역, 출금된 내역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현금으로만 지급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일월계표, 거래처별로 금액을 알고 싶을 때 활용하는 거래처 원장, 현금의 출금과 입금을 알아볼 수 있는 현금 출납장, KIFRS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요. KIFRS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재장부로 이어된 내용을 조회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출제 문항은 총 7문항입니다. 점수는 4점씩 해서 28점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장부조회에서 주의할 사항은 New S 플러스 답안 수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데 답안을 등록한 다음에는 반드시 답안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제출하시면 돼요. 이거는 시험 버전에서 이루어지는 거 있고요. 우리가 연습할 때는 그냥 답을 쓰는 걸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을 등록을 할 때, 시험 볼 때 답안 등록은 문자 외에는 모두 다 숫자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 단위 표시라든가 원, 월, 단위 구분할 때 이렇게 우리 1000원 단위 구분할 때 컴마 쓰잖아요. 이 컴마 이런 것들 모두 다 안 됩니다. 안 되고 뭐만 돼요? 숫자만 입력하셔야 되고 소수점은 가능합니다. 왜? 소수점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54,200원이다. 그러면 54200 이렇게 표시하거나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54.251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나머지 원 표시가 되어 있다든가 컴마가 되어 있다든가 또 컴마에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든가 월, 개수, 건 이렇게 표시된 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0원이다. 그러면 5000 이렇게 표시하면 채점이 되고 여기에다 컴마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틀린 값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숫자만 입력한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단답형 답안에 등록을 하는데 순서대로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6월 30일 현재 의자의 재고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아, 재고액을 물어봤군요. 그러면 그렇죠.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을 해봐야 재고액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물류관리에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의자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를 조회한 후 의자만 마감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마감을 하려고 보니까 마감, 확인 그랬더니 오류가 생겼습니다. 예, 눌러봤더니 1월부터 12월로 이미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확인. 그러면 1월부터 12월로 다시 조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자 하나만 하겠습니다. 왜? 다른 거는 또 풀어야 되니까. 자, 의자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의자에 그렇죠. 마감을 풀어야겠죠. 자, 마감 눌러서 마감 취소. 그러면 이 의자만 풀려집니다. 자, 확인. 자, 풀으셨죠? 그리고 6월로 다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6월로 의자만 조회를 하시고 마감해서 마감 한 번만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의자에 대한 모든 거를 해서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마감이 됐을 거예요. 자, 기능모음 누르면 평가 방법이 선의선출법이기 때문에 이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재고액은 3천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단기 재고가 있고 단기 재고가 있어요. 즉 먼저 들어온 거 남았고요. 나중에 들어온 거 남았습니다. 그러면 재고 금액을 두 개 다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4,357만 5천 원이 답인데 지금 여기에서 볼 때는 두 개를 더해야 되지만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재고자산 수불표를 클릭하면 6월로 조회를 해보세요. 의자에 대해서 한 번에 자산별 합계의 재고액이 뜹니다. 그래서 4,357만 5천원. 자, 재고자산 수불부는 항상 마감이 돼야지만 보일 수 있어요. 자,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357만 5천원. 자, 여러분에게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컴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컴마 넣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4357500 이렇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6월 30일까지 마감을 해놓은 거를 풀어줘야 돼요. 왜? 우리는 결산해서 이미 12월로 마감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푸는 방법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에 오셔서 마감 열으셔서 마감 취소 확인, 그리고 12월로 다시 조회를 합니다. 마감 한번 더 해주시고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 놓습니다. 그러면 의자 말고 자, 식탁부터 테이블까지 엔터 하면은 모두 다 마감 처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마감을 풀었다가 재고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감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 라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소진가구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입니까? 자, 회수한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러면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외상 매출금은 발생이 되면 차변이 생기죠. 그럼 회수하면 그렇죠. 대변으로 가겠죠. 그래서 대변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진 가구에 대한 내용은 거래처 원장밖에 없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 거래처 원장 클릭.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소진 가구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대변 금액인 500만 원이네요. 자, 답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차변은 발생된 거, 대변은 회수된 거입니다. 3번 문항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외상 매입금에 대한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자, 10월부터 12월 외상 매입금에 대한 지급액을 물어봤어요. 거래처 원장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래처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1월계표 10월부터 12월 3개월치만 볼 거니까요. 지급액은 외상 매입금이 발생되면 대변에 있습니다. 갚으면 그렇죠. 차변으로 오죠. 그래서 지급액은 차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변 금액. 자, 회계 모듈에 오셔서 1월계표 가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면 월계표 쪽으로 해서 10월부터 12월 선택하셔도 되고요. 외상 매입금이니까 부채. 부채 중에 차변 금액이죠. 그래서 이 개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건 없고요. 대체로 한 부분, 즉 보통예금 이체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물 발행을 해서 줬다든가 이런 대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000만 원.
네 번째 문항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7월부터 11월까지래요. 그러면 그렇죠. 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볼 수 있는 곳은 1월계표밖에 없어요. 자, 7월부터 11월 판매비와 관리비의 금액 1월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 1월계표 7월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월계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7월 그리고 11월. 그러면 날짜 안 치셔도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밑에 있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지출 금액을 얘기했으니까 455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80만 원이 되는 거고 대체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75만 원이고요. 전체 발생한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걔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5만 원. 자, 455만 원.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기능별에 표시되는 매출 총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회계 모듈에 오셔서 KIFRS 재무제표, KIFRS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기능별이에요. 그래서 12월 선택하시고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은 9,121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9,121만 1,500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납입자본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KIFRS 재무상태표 열어서 납입자본금의 금액은 얼마인가? 회계 모듈에 오셔서 KIFRS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입니다. 클릭. 12월. 자, 에러 메시지 따는 것은 그냥 무시하고 하셔도 됩니다. 납입자본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세요. 자, 밑으로 내리시면은 자본에 가시면 이렇게 납입자본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억 5천입니다. 답은 3억 5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원하는 장부에 가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2회 모의 문제 중 네 번째 장부조회 6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